안녕하세요. 박찬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여러분들하고 이제 한능검 고급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한능검 고급을 따려고 이 강의를 이제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두 개만 딱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70점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면 고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고급 중에서도 고급 1, 2급인데 1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이 강의는요, 막 무슨 뭐 몇십 강, 막 70강, 80강, 100강 이렇게 막 펼쳐지는 강의가 아닙니다. 아주 양질의 메가북스 기출 예전을 갖고 여러분들과 40강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차없이 쳐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좀 해주시고 문제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 좀 풀어주시면은 분명히 단번에 1급 따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신경을 써줘야 될 거,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학자가 되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수강해야 되는 이유는 빨리 한능검 고급을 확보해야 되는 그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시험에 나오는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가차없이 여러분들에게 쳐드리고, 여러분들은 쓸데없다라고 제가 언급해드린 건 그냥 쳐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많이 알면 좋은데요, 시험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나올 게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자체가 출제 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국민들이 어떤 한국사 능력을 시험을 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흥미 유발이에요. 그래서 각 주제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를 드릴 거니까는 그렇게 파악하시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강의, 제가 앞부분에 찍는 요 강의들이 아마 맛보기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부분 딱 들으시고 나면 이 강의 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얘기 다 치우고 시험에 나오는 거 딱딱 찍어 드릴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강의는 우리 기출예전이라는 책 자체가 테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별로 되어 있는 거를 92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제가 40강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릴 거고, 각 테마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신경 써야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첫 시간에 테마 1, 2번부터 좀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부분 테마 할 때는 그냥 여유 있게 따라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앞에는 정말 나올 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들 교재 넘겨보시면 막 사진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사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는 거지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진을 딱 보기가 어느 시대인가 잡아내신 다음에 시험 문제는 어떻게 살았는지입니다, 결국. 왜냐하면 한국사라는 영역 자체가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각종 자료를 통해 파악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사진, 사료 이런 것들이 딱 떴을 때는 우리한테 뭘 얘기하는 거다? 이게 언제인지를 묻는 거구나. 그러면 언제인지 알았으면은 그 시대, 그 나라, 그때, 이때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는 게 한국사 공부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을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이거 못 따면 큰일 나고 이러지 않죠. 그러나 우리 조금만 긴장을 하고, 그리고 한 번에 꼭 따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사람 자체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격식이 뭔가 좀 깨져 있는 사람 같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취업을 위해서 뭐 다 좋은데 어쨌건 한능검은 70점만 맞으면 된다. 이게 조금은 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학생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게 어떻게 돼요? 막 이러다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 듣는 분들이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으니까 대학 간 거예요. 한능검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를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뒷짐지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는 원래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는 손이 바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쓰면서 오셔도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한국사 잘하고 싶은 분들은 눈이 띄어야 됩니다. 사진자료, 사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시면서 꼭 따라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테마 1번, 2번은요.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 시대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어떤 내용 배우게 되는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테마 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왔습니까? 구석기 시대 나왔고 막 텍스트가 엄청 나왔죠. 이거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때 제가 시작할 때 포인트가 필요한 거는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건 그냥 바로 들어가도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서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40강 정도의 분량은 그냥 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다. 라는 믿음 하나만 갖고 와주셔도 여러분들이 뒤에 문제 푸실 때 상당히 훌륭한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석기시대 이야기예요. 석기시대. 그래서 구석기시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시대를 이제 비교하는 게 오늘 첫 시간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데, 자, 그냥 딱 쳐다보셨을 때 둘 다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죠? 석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구자가 붙어 있고 하나는 신자가 붙어 있죠. 뭐가 다를까요, 이거? 뭐가 다르니까 이게 다른 말을 썼겠습니까, 이거? 이 뜻이죠. 구석기 시대에 썼던 석기하고 신석기 시대에 썼던 석기가 좀 다르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하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내겠습니까? 네, 나 같으면 이렇게 내겠어요. 구석기는 그럼 어떤 석기를 썼나요? 예, 이걸 썼대요. 뗀석기. 신석기 시대 때는 간석기를 썼다 우리가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면 뗀석기의 떼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죠? 때렸다 이 얘기거든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맨 앞 페이지 보시면은 무슨 떼기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그 얘하고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떼기가 4개가 있을 거거든요. 왜 4개일까요? 구석기 시대를 또 구분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죠. 하나 크게 본 다음에 몰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 돌을 어떻게 때려서 만드는지에 따라서 또 구석기 시대가 상중하,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구석기 시대하고 신석기는 일단 가장 결정적 차이점이 뗀석기하고 간석기거든요. 그러면 이 석기라는 게 당시 사람들이 쓰던 도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휴대폰을 쓰듯 노트북을 쓰듯 또 무슨 패드를 쓰듯 그 사람들은 이런 걸 들고 살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연결할 건 그럼 뗀석기를 들고 뭐하고 살았대요? 간석기 들고 뭐하고 살았대요? 라고 물었을 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이제 시험지가 주제가 됐을 때 걔네가 답입니다. 됐죠? 그러면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뗀석기를 들고 이렇게 살아요. 사냥도 하고요. 채집도 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잡아요. 여기서 채집이라고 하는 거는 과일 주워먹으러 댕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어로도 하는 게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이었고 또 지금하고 달리 지금은 나가면 다 식당 아닙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냥 채집 어로 하다가 사냥감이 떨어지고 뭐 주워먹을 과일이 없고 잡아먹을 물고기가 없으면 뭐 해야 된다? 예,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흐름이 이어지는 거죠. 결론, 구석기는 요 라인만 아시면 돼요. 일단 요 라인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자, 붙여드릴게요. 뗀석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긁게, 밀게, 찢게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걔네가 다 뗀석기예요. 그럼 걔네를 들고 사냥도 하고 채집도 하고 어로도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하게 생기는 게 어떤 동물을 사냥했느냐 그러면 얘네 기후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냥감들은 맘모스 같은 빅 애니멀들 엄청나게 크죠. 여기서 또 하나 포인트가 나오는 거, 엄청난 애들을 사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이동할 때 1, 2인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냥 발표 죽어요. 어떻게? 10명 이상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맘모스를 때려잡아야죠. 그래서 이때 이동생활은 뭘 지어서 댕긴다라고 한다? 무리 지어서 이동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하나의 스토리거든요. 다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책을 한번 봐주십시오.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실 때 논리력도 상당히 키울 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릴 거예요. 왜?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도구를 쓰는 거고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사실들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유 없는 사실은 없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렇게 살았대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가 있는데 재밌는 거, 얘는 기원전 1000만 년, 약 70만 년 전. 얘는 뭐 8000년경. 여러분 70만 년 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거 넘어가면 됩니다. 숫자만 기억하시고. 그럼 신석기는 여러분들 때려서 만든 돌을 갈았대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귤이 하나 있어요. 그냥 먹을 때하고 갈아 먹을 때하고 언제가 더 편하죠? 갈아 먹을 때가 편해요. 귤은 덩치가 이렇게 있으면 까야 돼. 까고 또 자르고 난리를 쳐야 되거든요. 갈아놓은 거 어때? 그냥 마시면 되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때렸다가 갈았다는 얘기는 더 날카로운 도구를 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간석기는 이제 돌도끼, 돌보습, 돌라, 돌 어쩌고라는 식으로 이름도 정리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름도 현 시대에서 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이름 썼다가 아니라 이거 도끼 같네? 주먹 모양의 도끼 같네? 그 주먹도끼라 그러는 거예요, 걔를. 됐습니까? 그래서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왔다는 얘기는 돌을 쓰는 시대에서 상당한 발전을 보여주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넘어와요. 그러면 똑같이 돌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사냥 계속하고요. 과일 주스로 댕기고 물고기도 계속 잡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간색을 한번 들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 들어보셨을 거야. 이거 계속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무슨 혁명을 얘기한다? 농업혁명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류 역사 제1의 물결이죠. 농업혁명입니다. 드디어 인간은 어떻게 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비중이 컸을까요? 라는 호기심이 생기는 분들을 위해서 얘가 더 비중이 커요. 훨씬. 한 8대2, 7대3 정도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살았던 거는 공통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잘 안 내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뭐 가지고 내겠어요? 당연히 얘 가지고 내겠죠. 신석기 혁명을 갖고. 그러면 신석기 혁명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대요. 근데 그 농사는 벼농사는 아니래요. 라고 누가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석기 혁명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제 첫 번째 농사를 지어야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땅 버리고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시작돼? 정착이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정착이 시작돼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움집이 되는 거죠. 땅을 파서 지은 집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자 봐요. 사냥감도 남을 수 있고 주순 과일도 남을 수 있고 잡은 물고기도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아있으면 그냥 땅바닥에 흐트러 놓을까요? 안 그래요 절대 인간은. 저장 도구인 뭐가 발달한다? 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시험 낼 때는 이 토기 사진 갖고 무지하게 잘 내는 거예요. 좀 이따 저하고 볼 사진 이거 나올 거예요. 빗살문이라고. 됐습니까? 더 재밌는 거. 이 밑둥 모양 보면 여러분들 자 바닷가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뭔가 해본 적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가서 밑둥이 뾰족한 걸 딱 꽂으면 어우 딱 맞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살았던 이 토기 움집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추정이 되는 게 얘네들이 정착한 게 강가나 해안가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지도 보시면은 얘네들의 신석기 유적지가 주로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도 그냥 허투루 만들어지는 문장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지? 그거를 알아야 한국사가 저렇게 재밌는 과목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흐트러 놓을 필요가 없어요. 내용은. 싹 몰아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잘 보세요. 이제 농사가 시작됐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 해가 뜨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오케이. 원시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야기할 때 원래 3번은 1번에다 붙여도 되는데 제가 한번 설명하느라 한번 써드렸고 자 움집이 처음 나온 시기 언제라고요? 신석기. 그럼 구석기 그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시험지를 여러분들에게 물을 때 사진 자료 갖고 시기 판단시킨 다음에 그 시대 생활 모습 고르라 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내용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험을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뭐 목적이 있을 거니까 저는 그 목적에 맞게 설명을 드리고 답을 낼 수 있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이게 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를 가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구석기 시대 나왔는데 제가 아까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하고 조금 그냥 알아야 되는 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 들으실 때 꼭 형광펜 같은 걸 꼭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형광펜 제가 빨간 거 할 때 형광펜 그으세요. 왜요? 걔네가 키워드예요. 걔네가 딱딱딱딱 연결되면 답이 빠르게 나온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면 막 가서 막 보고 싶을 거예요. 시험을 와 답이 나와 이런 느낌. 자 보실게요. 구석기 시대. 자, 우리 분명히 알았어요. 뗀석기 들고 사냥채집 어루하면서 이동생활했다. 이게 술 나와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시기는 언제라 했어요, 제가 아까. 여기에요, 여기. 70만 년자. 그냥 옛날. 됐죠? 그 다음 시기 구분은 뭐를 담는 방법이다. 자, 지금 빨간색 들었어요. 여기다가 딱 치시는 거예요. 뗀석기를 다듬는 방법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한대. 그리고 밑에 그림이 있는데 저는 그림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그러면 뗀석기를 다듬는데 전기, 중기, 후기랍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97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휴대폰 하나 들고 오셨어요.
벽돌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따만한 거. 지금 휴대폰 어때요? 얇아졌죠. 자, 제가 얘기 왜 드렸냐면 이거 듣는 친구들 이과생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간의 도구 발달은 두께는 얇아지고 크기는 작아져요. 그리고 하나의 도구가 하나의 용도를 쓴다 그럽니다. 이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원시적이에요. 직접 대기. 자, 저 여기다가 체크할게요. 여기 직접 그냥 던져 그냥. 깨졌네.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냥. 됐죠? 그냥 한 손에 돌을 잡고 돌망치로 딱 치면서 그냥 떼가지고 그냥 막 썼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크기가 좀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얘예요. 얘는 별표 하나 칠게요. 그래서 주먹도끼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얘는 구석기고 그 중에서도 전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도구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 개 가지고 그냥 여러 개로 썼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만약에 지금으로 예를 들면 휴대전화 들고 밥도 먹고요. 숟가락으로 이용하고 그다음에 뭐 휴지로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큰 몸돌에서 떼어낸 돌조각 뭐를 자, 격지 동그라 칠게요. 잔손질해서 석기를 져야겠다. 자, 석기 크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작아지고 하나가 하나 쓰임새를 가졌다. 자, 여기다가 비춰볼게요. 왜 그럴까요? 이거 후기 아니라 중기 때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요런 게 이제 고급 정도 되는 친구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자, 그래서 모루떼기라고 나왔습니다. 모루떼기. 자, 그럼 직접 떼기에서 모루떼기로 나왔네요. 돌을 모루돌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뭐겠어요? 어떤 하나의 기준돌이 되겠죠. 거기에 딱 깨트리면 어때? 거기에 딱 맞게 자잘자잘한 돌, 격지들이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후기 때 보니까 돌날 격지와 나무에 꽂아 쓰는 자, 여기 이음도구. 이음도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 만약에 요만한 돌이 하나 있다 칩시다. 요만한 돌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음도구는 이렇게 있는 도구 이런 뜻이에요. 던져도 어떻습니까? 얘 던지면은 뭐 멀리 갈 수도 있고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얘가 딱 받쳐주고 있으면 어때? 딱 던지는 거죠. 됐습니까? 야구 생각하시면 돼요. 투수가 제구력이 안 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공만 던지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무슨 줄이 있거나 이러면 원하는데 다 꽂아 넣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음도구. 자, 그래서 돌날 격지와 나무에 꽂아 쓰는 이음도구 나왔다. 그러니까 요만한 걸 나무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썼다 이런 얘기예요. 주로 뭘로? 사냥도구로 주로 썼다. 됐죠? 그래서 간접대기로 이제 나오고 눌러대기까지가 이제 후기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직접대기는 전기, 모루대기는 중기, 간접대기와 눌러대기는 구석기, 후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순서 가지고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이때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구분 능력을 묻는 거예요. 출제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단단한 뿔이나 이제 사냥하고 먹고 남은 뿔이겠죠. 뼈 따위의 세기를 이용해서 격지 따위를 떼어낸다. 세기니까 어때? 날카로운 도구. 모루돌에서 세기까지 발전했다 이 얘기예요. 그냥 들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뿔이나 뼈의 뾰족한 끝으로 석기의 날에 힘을 주어 얇고 긴 격지를 떼어나거나 잔손질까지 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실력까지도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됐죠? 자, 그럼 큰 거 하나 쓰다가 조그만 거 쓰게 되었고 하나로 여러 용도 쓰다가 하나가 하나의 용도를 쓰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구석기의 발전이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주먹도끼에다 중요 표시했죠? 여기는 승배찌르기에다가 별 3개 딱 주는 거예요. 왜요? 얘가 또 구석기를 주먹도끼와 함께 대표합니다. 그래서 얘네 2개가 나오면 그냥 구석기고요. 얘네 2개를 구분시키면 구석기 시대 전기와 후기 구분이에요. 시험 문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기는요, 그냥 그렇구나 하셔도 돼요. 되죠? 얘네 2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밀게, 긁게, 찌르게. 얘네 2개는 조리도구라고 하고요. 사냥하고 난 다음에. 밀어야 내장 다 빼가지고 가죽 벗겨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찌르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찌르는 거. 그러니까 이름도 어떻습니까? 상당히 구수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오케이. 바로 이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상당히 원시적이었다는 거, 이런 또 용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아무데나 막 체크 안 했어요. 빨간색으로 하는데 여러분들 형광펜 꼭 쳐주시면서 내용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기면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거 언제였어요? 아까 구석기 전기, 직접대기. 그 다음에 얘가 중기, 얘네 2개가 후기. 그러면 만약에 앞에 텍스트 치워버리고 그림만 냈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어때? 시험제 출제자가 문제 출제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막 외우려 하지 마시고 단어가 꼭 제시가 될 거다라는 거 편안하게 가세요. 아시겠죠? 어차피 구석기 시대를 갖고 여러분들이 막 틀릴 만한 문제를 준다. 이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앞으로 해야 될 거 되게 많아요. 특히 나중에 정치사 같은 거 나오면 문화사 이런 거 나오면은 장난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자, 했으니까 가볼까요? 자, 뼈도구, 사냥하고 남은 도구, 사냥하고 남은 뼈 갖고 도구 썼다 이 얘기. 골각기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골각기. 요식한 말은 골각기라고도 하고요. 자, 저는 빨간색은 여기다 할게요. 뗀석기. 자, 때렸어요. 때리는 방식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뗀석기를 갖고 사냥도구, 자, 주먹도끼 아까 구석기, 전기. 그 다음 긁기, 밀게, 중기. 그 다음에 구석기, 후기에 승배 찌르게 됐잖아요. 됐죠? 그 다음에 경제,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했대요. 자, 이거 조금만 더 유식하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자연의 의존에 따라서 의존 경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좀 이따가 나올 우리 신석경명은 이제 생산경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단어가.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주거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 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형성이 되어 있는 바위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가에 막 지은 집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천대기 같은 걸로 가린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동굴이 중요하고요. 자, 사회는 아직까진 평등한 원시공동체 사회로 연장자 지혜로운 사람이 지도자가 됐고 물이 이동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왜? 빅 애니멀들 사냥해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물이 지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그리고 얘가 원래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런 데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얘네들이 바로 뭐의 증거가 된다? 이동생활의 증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문화 종교적으로는 동물의 뼈나 뿔, 석회암 등을 이용한 동물을 새긴 조각을 제작했다. 여러분, 조각은 조각인데 왜 동물을 새긴 조각일까요? 사냥감이 많았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사 많이 다니면 불편해요, 편해요?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 많이 다니면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거든요. 마찬가지. 동물을 새긴 조각을 왜 제작한다? 주술적.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냥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나이다. 왜? 이동이 너무 괴롭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여기만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다 이렇습니다. 한국사라는 영역 자체가. 그래서 막 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거. 자, 됐어요. 뗀석기 들고 자, 이동생활을 했고 물이 지어서 왜 그랬냐? 이런 경제생활을 했고 먹을 게 충분하냐 해서 이렇게 막 지은 집이나 동굴에서 이동생활을 했다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평등한 원시공동체 나오는데 요거는 평등이 깨지는 시기 청동기 가서 제가 더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동물을 새긴 조각 같은 걸 제작했는가 라고 나와요. 그러면 사냥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뭐요? 동굴벽화. 그럼 동굴벽화에도 뭘 그렸을 것 같습니까? 예, 동물들 그렸겠죠. 왜?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으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제가 봐서는 없다고 봐요. 예.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그만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들으시고 난 다음에는 막 이해하고 다 좋은데요. 끝나고 나서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사는 암기가 안 되면은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틀려요. 오케이? 그래서 암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필수인 과목이다. 아마 이 사이트에서 여러분들 듣는 친구는 영어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단어 안 외우면 영어 점수 나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미국 애들이 쓰는 지네 말이죠. 한국사는 우리말로 배우는 우리 과목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하고 문장 구조들 그런 거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구석기 이야기가 됐어요. 자, 유물 유적 가볼까요? 유적지는 평남 상원 거무모루 동굴, 평남 덕천 승리산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 공주 석장리 쫙 나왔는데 자, 유적지는 제가 별표 하나 할게요. 왜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유적지가 아주 특징적으로 나오는 데가 구석기하고 청동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암기해 주시고. 근데 재밌는 거 평남 북한이에요. 상원의 거무로 동굴, 평남의 덕천 승리산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리, 충남고 석장리. 그럼 이렇게 끌어줄게. 앞에 건 북한에 있고 뒤에 두 개는 우리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경기도 연천 전곡리하고 충남 공주 여기 왜 이렇게 줄 거 있고 색칠돼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여기서는 주목도끼가 처음 애슐리안 형이 나왔다 그러고요. 여기서는 충남 공주 석장리는 이 구석기 시대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 유적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지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사람 살았던 증거가 나왔고, 그다음 여기는 없지만 좀 이따 지도로 볼 건데요, 여러분들. 그 청원의 두루봉 동굴이라는 데가 있어요. 충북에. 그렇죠? 거기서는 흥수아이라는 또 칠드런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를 출제자들은 묻는다. 이 얘기예요. 자, 동굴 2개. 동굴이니까 쉽죠? 요거 2개는 꼭 우리나라에 있는 거니까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아슐리아형 주목도끼 나오면 얘 무조건 예. 우리나라 최초 그러면 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암기력 발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물로는 이제 나오잖아요. 주목도끼. 자, 구석기 전기였죠. 주먹에 딱 질 수 있는 도끼. 찍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무 자르고 가는 거예요. 자, 이름이 되게 어떻다? 상당히 구수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긁게 승대 찌르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예하고 중요하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구석기 전기, 그리고 얘는 구석기 후기로서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무슨 도구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사냥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거 잊지 마시고 정확하게 잡아주시고요. 유적지는 안 계셔야 됩니다. 유적지. 자, 지도로 제가 또 한 번 할 거예요. 자, 여기 지도 나왔죠? 구석기 시대 유적지. 주로 내륙 지역에서 주로 발견됐다 나오는데 제가 단언컨대 구석기 시대 유적지 가지고 지역적 특징은 잘 안 물어요. 왜냐면 신석기처럼 강가나 해안가가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유적지가 나온 거지 이 사람이 여기 평생 살았다고 단정을 못 해요. 제가 하나만 더 나가드릴게요. 구석기 시대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분명히 살아요. 분명히. 근데 우리 조상이라고는 안 봐요. 왜요? 이동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조상이라고 단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조상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사람들,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뭐가 됐기 때문에?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유적지에서는 아까 우리 덕천의 승리산 동굴이 있었죠? 상원의 건무로 동굴 있죠? 그 다음에 연천 전곡리에 애슐리아형 주목도끼. 그 다음에 공주 석장리 있었고요. 그 다음 지금 여기 청원의 두루봉 동굴에 여기 흥수아이. 이 아이의 이제 그 유골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복원한 거예요, 얘가. 됐죠? 그 다음에 이 연천에 아슐리아형 주목도끼가 나왔다 얘기했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북쪽에서는 여기하고 여기, 남쪽에서는 이거 3개하고 여 제천하고 단양에도 분명히 구석기 유적지가 있었다라고 나오고요. 혹시라도 이 강의 들으시는 분이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무원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왜? 어디서 뭐를 찍어낼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하고 한능검 준비하는 사람은 방향이 조금은 달라야 돼요. 한능검은 일반적인 게 주로 나오고요. 왜? 능력 검정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지원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걸 냅니다. 됐죠?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석기 시대가 됐고요. 신석기 한번 가볼까요? 자, 기원전 몇 년부터래요? 8000년경. 아까 구석기는 언제였어요? 70만 년 전이고 얘는 8000년경. 이 숫자는 선택지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그대로 가볼게요. 신석기 뭐 들고 다녔다? 예, 간석기 들고 다녔죠. 돌을 어떻게? 갈아서. 돌도끼, 돌보습, 돌낫 이런 도구들이 나오면 걔는 신석기입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그래서 얘는 별 3개짜리예요. 왜냐면 시험제 여러분들이 뒤에 기출문제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빠지지 않고 나와요. 거의. 됐죠? 그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 2개는 제가 따로 별표를 치겠습니다. 따로. 왜냐면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했죠? 근데 재밌는 건 이 가락바퀴하고 뼈반 하면 무조건 신석기예요. 자, 가락바퀴 뼈반을 뭐 했다? 원시적 수공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을 뽑아가지고 바늘로 짜서 썼다. 그래서 어로의 발전 중에 그물을 짰다 이 얘기 나오면 요거예요. 됐죠? 그물을 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이 뒤에 써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메모를 했습니다. 원시적인 수공업이라는 얘기는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가지고 뼈바늘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이런 얘기예요. 옷도 하고 뭐도 그물도 만들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딱 시험지에 보이는 순간 사진 자료와 함께 딱 보이는 순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언제? 아, 이거 신석기 이렇게 가란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 있게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생활 보니까 채집, 사냥, 물고기 잡이 이거 계속했다 아까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뭐가 시작됐다? 오케이, 여기 나오잖아요. 농경, 조피 수승의 잡곡류를 경작하는 밭농사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릴게.
반농사는 신석기잖아요. 우리가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벼농사는 청동기 돼야 시작하는 거예요. 청동기 돼야. 이런 거 잘 봐두세요. 이런 거. 자, 조피수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학생들 보면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요. 알면 뭐 할 거예요. 농사 지을 거예요, 가서? 저는 조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야, 아니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런 단어 그냥 보이면 밭농사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쌀 이런 거 보이면 벼농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사가 시작됐고 목축이 시작됐잖아요.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석기 혁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 인류 전체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제 생활이 확 바뀌었다. 그래서 제1의 물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죠? 자, 분명한 건 이것 됐고 이것 됐는데 비중은 얘가 컸다. 그러나 이게 시작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제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 주거 생활은 아까 얘기했죠?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움집은 뭐에 증거가 된다? 오케이. 정착. 입으로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금방 늘어요. 정착이에요. 움푹 판 집. 위치는 어디? 강가나 바닷가. 그러면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이 나왔다. 이 움집과 함께 뭐가 같이 나온 거예요? 얘가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러면 이 움집 구조제 별표를 칠 건데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잠깐 보세요. 움집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시험을 내잖아요. 그러면 출제하는 사람들은, 특히 한능검 내시는 분들은 신석기하고 청동기를 구분을 시킵니다. 어디하고 어디? 신석기하고 청동기.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 신석기 한번 봐볼게요. 바닥이 어떻게 생겼대요?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래요. 자,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래요. 장방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요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이게 청동기 가면은 직사가 됩니다. 직사. 선생님 이런 거 가지고도 내네. 내요. 왜냐? 구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거 얼마나 내기 좋아. 헷갈리거든. 잠깐 원형이 어디였지?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시험은.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화덕. 불을 때는 파이어. 불 때우는 화덕이 어디 있대요? 여기 센터에 있대요. 자, 여기다 찍을게요. 여기. 자, 여기다. 센터. 네,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상황극으로 많이 하는데 학생들은 많이 웃어주는데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지나가다 보면은 발에 걸려가지고 발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죠. 여기는 제가 좀 민망해서 못하겠네요. 예. 근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기 걸리적거릴 수 있죠. 얘를 어떻게 한다? 중앙의 화덕을 센터로 빼버려요. 이렇게 요 벽에 한쪽 벽면으로 화덕을 옮겨요. 그럼 청동기예요. 무조건. 됐죠? 중앙의 화덕이면 어디? 그래서 제가 여기다 번호를 붙여드릴 테니까 번호 순서대로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남쪽에 출입이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그렇게 보시고요. 나갈 때 햇살 받고 싶은가 보죠. 그 다음에 화덕이나 출입문 옆에 위치한 저장구덩이에 식량이나 도구를 저장했다. 그럼 이 저장구덩이에 뭐를 해놨다? 그렇죠. 바로 비싸미니 토기를 꽂아놓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디? 강가나 바닷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 4-5명 정도의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인구수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석기 움집 몇 명? 4명이나 5명이 살았대요. 청동기는 4명에서 8명까지로 인원수가 늡니다.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갈수록 인구는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이런 것도 이런 집 모양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 봐보세요 사진. 모서리가 둥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석기 움집 나왔는데 위로 이렇게 솟아있지만 안으로는 이렇게 파여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되죠? 그렇지.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암사동 가시면 되고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김해 가시면 돼요. 그런 데 가면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모습은 평등사회, 시족중심의 부족사회 정착 나왔는데 요게 핵심이 되죠. 정착. 왜? 움집에서 정착의 증거라는 거 확인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평등사회는 어디하고의 공통점이에요? 구석기 시대하고 공통점이에요. 아직까지는 지배계급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시족중심의 부족사회라는 표현이 있죠. 시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박씨거든요. 박씨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걔네가 하나의 마을 같은 걸 형성하는 게 부족입니다. 그래서 시족 중심의 부족사회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구석기 시대에 뭐가 더 발전한 모습이다? 무리사회가 이런 식으로 좀 더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석기는 구석기보다 공동체의 규모가 커졌다 이런 얘기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증거 단어가 뭐가 된다? 바로
C족 중심의 부족사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같은 성씨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럼 A 부족, B 부족, C 부족이 있다 칩시다. 이 부족 키울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뭘 것 같아요? 다른 C족의 여자하고 남자들끼리 결혼시키면 어때? 저 부족하고 이 부족하고 가족 패밀리로 엮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족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그래서 조계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신석기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한국사. 근데 정말 목에 핏대가 보일까 모르겠어요, 살 때문에. 내가 목에 핏대 세우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사만큼 쉬운 과목 없다입니다. 알겠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족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족끼리 연합하면 되잖아요. 그때 방법이 뭐다? 결혼하면 되겠네. 이 얘기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신라하고 백제가 고구려 치고 내려올 때 서로 힘 합치려면 제일 끈끈한 게 뭐죠? 가족으로 엮이면 돼. 그래서 나오는 게 결혼동맹이라는 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유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 사람들 이런 도구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았고 이렇게 살았대요. 됐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다 나왔잖아요. 어렵습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거 좀 강조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신석기 시대 사회 모습까지 보았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먼저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나오는 거. 자, 문화종교 해가지고 이제 원시적 형태의 신앙 나왔는데, 자, 저 이야기도 우리가 아까 어디서 본 거예요? 오케이. 농경이 시작되니까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애니미즘의 N이라는 건 살아있는 모든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주변에는 모든 것들에 신이 있다. 그래서 자연물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 그 중에서도 태양하고 물숭배가 압도적이었다. 질문. 태양하고 물숭배가 압도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오케이. 이게 시작됐기 때문에. 됐잖아요. 농경. 됐죠? 그러니까 애니미즘은 쉽게 얘기하면 돌에도 영혼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전부 다. everything. 인간 주변에 전부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얘네. 나중에 이 애니미즘 여러분 우리 청동기 가면요. 그 반구대 벽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거기 가면 막 태양이 그려져 있거든요. 왜? 태양이 인간을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하는 거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토테미즘은 지금도 있죠. 특정 동식물을 수호신으로 본다. 지금도 프로야구나 프로축구팀 같은 거 동물 이름 쓰잖아요. 타이거스 이런 거. 지금도 쓰고. 샤머니즘의 샤먼이라는 건 무당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주술을 통해서 신과 연결시켜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의 신, 땅에 인간이 있을 때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이 누구다? 무당, 샤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언제 처음 나온다? 신석기. 자, 다시. 원시신앙은 언제 처음 나온다? 신석기예요. 구석기 아니고 청동기도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영혼 숭배, 죽은 조상 숭배. 자, 사람의 영혼과 죽은 조상을 숭배한다. 왜? 우리 부족을 지켜줄 거야라는 부족의 수호신 개념이에요, 이게. 됐죠?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여기다가 제가 또 딱 칠게요. 왜 빨간색 여기다 칠까요? 구석기보다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좀 먹고 살기가 좋았나 봐요. 이제 치장을 해요. 조개 껍데기 가면 여기 있죠? 저기 쓰는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조그만데 써요. 썼다, 이런 식으로. 아니, 여유가 있어 이런 장난을 칠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칠해거리는 지금 말하면 액세서리. 여러분, 돈 없으면 귀걸이도 하나 사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사람들도 어땠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이런 식으로 예술활동을 했다.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술활동도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이전 시대보다 분명히 신석기 시대는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여러분들 삼국시대, 고려, 조선 전기 후기 점점점 문화가 발전한다 이렇게 나와요. 왜? 점점점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동물 모양의 조각 제작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신석기하고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체크하면 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가 된다? 아하. 또 신석기를 대표하는 문장이구나. 단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주시고 밑에 사진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하여튼 이런 토기를 만들어 쓴 게 신석기랍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사진이
원래 웬만한 한국사 교과서는 이런 것만 나오는데 이런 것도 요즘에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또 트렌드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유물하고 유적 나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유적지 암기하셔야 돼. 서울의 암사동, 제주도 바닷가 아닙니까? 평양의 남경, 평양의 대동강 흐르거든요. 부산의 동삼동, 아까 얘기했죠. 김해 쪽. 그 다음에 강원도 양양, 바닷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부 다 뭐가 된다? 아, 바닷가나 강가구나. 그리고 유적지는 여러분들이 꼭 뭐 하셔야 된다? 암기가 돼야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구석기 유적하고 신석기 유적 헷갈리면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기력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위치 받으시면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유적지에서는 또 뭐가 나온다? 비싸미니 토기도 나오지만 또 이런 조개 껍데기, 폐총이라 그래요. 조개. 예? 폐총은 그 일종의 그 쓰레기장 개념이거든요. 그 다음에 탄화된 좁쌀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어요. 조피수소 아까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주 오래돼가지고 탄화된 좁쌀이 나왔다. 그럼 또 신석기 유적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물들 사진은 봐주셔야죠. 왜? 사진은 항상 시험 문제들. 특히 비싸미니 토기 딱 나와 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돌랏, 이 농사 지을 때, 갈돌, 가락, 그 다음에 비싸미니, 저장도구, 가락밖에 아까 뭐였죠? 오케이. 원시적인 수공업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어려운 얘기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를 대표해주는 그런 문장과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봐달라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신석기 시대 유적지 나왔습니다. 요 부산에 김해 나왔죠. 됐죠? 우리 좀 전에 양양 봤죠? 서울에 강동과 암사동도 있고요. 평양에 남경도 있고요. 다 외우면 좋지만은 대표적인 동네들을 봐주시라 이런 얘기예요. 됐죠? 다 외우긴 힘들어요. 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지역들 일반론적인 걸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주로 발견이 됐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얘가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대표 문제 아주 좋은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잠깐만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체킹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로 올게요. 자, 일로 오시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석기 시대 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들의 전환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구석기하고 신석기 중간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얘가 있었단 얘기예요. 중석기. 제가 조금 유식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럽에서는 중석기 시대 이런 거 배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가고요. 중석기 시대는 구석기 후기의 연속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중석기라고 그냥 배우긴 하는데 우리는 구석기 후반기 이렇게 보고 어찌됐건 구석기에서 중석기를 거쳐 신석기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이 중석기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구석기 때 아까 빅 애니멀 얘기해드렸죠. 추워서요. 추워서. 빙하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신 우리가 배우는 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죠? 중석기는 구석기와 달리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후변화. 따뜻해진 거예요. 빅 애니멀들이 어때요? 우와! 더 올라가요. 그 자리에 다른 애니멀들이 자리를 채울 거 아닙니까? 이때 자리를 채웠던 애니멀들, 기후변화 때문에 자리를 차지했던 애니멀들이 얘네들이에요. 작고 빠른 짐승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뭐 토끼, 여우, 새 이런 선수들. 얘네들 우리가 주먹도끼 들고 순배찌개 들고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연락이 빨라요. 어떻게 해야 돼? 던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중석기 시대 우리의 포인트는 뭐가 된다?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뗀석기, 구석기, 잔석기, 중석기, 간석기가 뭐가 된다? 신석기 이렇게 된다라는 포인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잔석기의 잔자는 자잘한 석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음도구는 계속 이어져 온다. 됐습니까? 그래서 뗀석기가 가장 발전된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잔석기는. 조그마한 돌을 이어서 던졌다. 왜? 사냥도구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라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거만 알면 돼요. 중석기는. 다른 거 없고.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중석기 시대 보시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의 전환기. 우리가 이 전환기라는 표현은 과도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 중간 단계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전환기로 약 1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여기 나오잖아. 여기.
추웠다가 따뜻해져가지고 구석기시 사람들이 새로운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생활을 개선하게 된 시기를 말한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키포인트는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사냥감이 바뀌었어요.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사냥감 선수들이 바뀌었어요. 기존의 도구 가지고 사냥하기 너무 힘들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끝났잖아요. 잔석기를 나무나 뼈에 꽂아 만든 활창, 작살 등의 이음 도구가 개발되었어요. 제가 밑줄 그런 데만 그세요. 그러면 키워드가 딱 잡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여기 보세요. 흑요석, 검은색의 잔석기예요. 이용하여 세모꼴, 사다리꼴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가진, 자, 여기 나왔네. 3cm 미만의 잔석기를 섬세하고 치밀한 수법으로 제작하여 이 잔석기를 나무뼈 뿔에 꽂거나 손잡이를 부착해서 사용했대. 사냥도구로 뭐가 이용되었다? 잔석기고 그 대표 선수로 시꺼먼 색깔의 흑요석을 이용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되죠. 그러면 잔석기 어떻게 생겼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화살촉처럼 돼 있는 느낌 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습니까? 얘네들이 잔석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토기 있잖아요. 덧무늬 토기와 잔석기라고 나왔는데 이 토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석기는 무조건 얘가 나와줘야 돼요. 잔석기가. 됐죠? 근데 이 사진만 가지고는 또 여러분들이 구석기 후기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체크한 문장들이 나와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료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제가 그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문제를 그렇게 많이 안 풀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주 대표적인 스타일들 또 아니면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 이런 거를 좀 풀어드리기로 하고 나머지 제가 이 강의 중에 건드리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아, 저 사람이 했던 얘기가 이런 거였어.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여러분들이 커버를 하시면은 충분히 또 복습까지 바로 되는 그런 센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좀 바꿔가지고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이 부분은 제가 한 문제만 딱 풀 거예요. 왜 이렇게 문제를 안 풉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복습용으로 풀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작전을 짜보았으니까 어쨌건 여러분들 뭘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아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문제 풀다가 좀 막히는 게 있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물으시면은 제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요. 문제는 상자 붙은 문제. 난이도가 우리 고급 준비하는 거니까 이런 데서 이제 결판이 나겠죠. 또는 우리가 이론 전개상 이 문제는 꼭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 있죠. 요건 이제 저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풀어야 되겠다라는 거는 선택해가지고 풀어드릴 거다. 그래서 상자 붙은 건 웬만하면 다 풀 거고요. 그 다음에 꼭 요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가 그때그때 제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를 배웠어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물이래요. 유물. 사진 나왔잖아요. 이 유물은 한반도에 살았던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예리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재료로 선발하였음을 보여준다. 이 유물의 재료는 화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으로. 자, 이 화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으로까지 나왔죠. 이게 결정적인 힌트였어요. 예. 여러분, 제주도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영상으로 보셨습니까? 그 화산 지형이죠. 돌이 무슨 색깔이에요? 블랙. 화산이 분화할 때 생성되는 유리질이 많은 암석. 이게 바로 흑요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흑요석. 깨뜨렸을 때 날이 날카롭게 쪼개지는 특성이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어디? 한라산과 함께 유명한 화산 활동이 있었던 백두산이 주요 산지다. 자, 얘 뭐예요? 주목도끼예요. 답은 얘예요. 얘가 흑요석입니다. 3번은 뭘까요? 얘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비파형 동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5번이 반달 돌칼이에요. 사진 딱 보고 이게 언제 그리고 뭐 이게 탁 튀어나와야 되고 얘네 두 가지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얘는 언제? 구석기였죠. 그 다음에 얘는 언제? 갈돌, 갈판이에요. 그럼 언제? 신석기가 되겠다. 답은 2번이 되고 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들 쭉 보시면 거의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구석기와 신석기,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청동기와 철기 시대의 특징과 함께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을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문제 하나 풀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이었습니다. 문제 또 풀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개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중요하게 다뤄진 이야기들,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하는 부분들의 집중력을 높여주시면서 들어주시고, 그럼으로써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의 핵심 포인트들을 여러분의 실력으로 소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는 거, 이 강좌 하나로 그냥 끝내버립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고, 저는 테마 3, 4,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